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촬영을 준비했는데요. 뭐냐면 어제 제가 김경민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책에다가 이렇게 사인까지 받았어요. 아무튼 김경민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또 깨달음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상호명 부동산 쪽을 전문으로 알고 있지만 주거용 부동산도 이래저래 사실 웬만한 분들보다 많이 알겠죠? 네,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주거용 부동산의 약간 흐름과 정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정말 어디가 올랐고 어디가 떨어졌는지 이런 좀 데이터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배우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저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자신감이 생겼고 앞으로 다시 상승장으로 부활하는 그 시점에 충분히 저는 되게 재미를 볼 수 있고, 가장 제가 그래도 인상 깊게 느꼈던 게 어차피 부동산은 텀이 길기 때문에 바닥에 안 사고 무릎에서 사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거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가 터보 형이랑도 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터보832 채널에서 준비를 해볼 거고요. 저는 여기서 그때 어차피 잘 못 다룰 것 같은 내용들을 좀 몇 개를 준비해봤어요. 오늘의 방송 컨셉은 부동산 트렌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다음 여기서 또 요즘에 뜨는 상권에 대해서 또 예측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고, 일단 올해 핫플레이스를 알아보기 전에 작년에 김경민 교수님께서 예측했던 사례들이 어딘지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일지로 충무로는 사실 작년에도 너무 뜨거웠고 그 전에도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을 남기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수동은 이미 작년에 대박이었는데, 그리고 양재천을 되게 주목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회사에 와가지고 양재천 거래 사례나 매물 나온 것들을 막 훑어봤거든요. 근데 양재천이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양재천에 이제 최근에 매매 사례들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2022년에 팔린 게 있죠. 1억에 팔렸더라고. 메인킬도 아닌데. 이게 9천에 팔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앞에 있는 게 4,800에 팔렸거든? 한순간에 이렇게 확 올랐잖아요. 그래서 용재천이 엄청나게 그렇게 됐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도 봐봐요. 5천에 팔렸잖아. 근데 얘도 비슷한 필지인데 9천에 팔렸고, 그러니까 작년 때만 해도 이 이면도로가 5천대, 4천대 막 이랬는데 2022년에 바로 9천대가 됐어요. 9천. 그래서 이제 김경민 교수님이 여기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찾으시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남쪽으로 개포동부터 해서 아파트 단지들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겼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딜까 했을 때 그래도 걸어서 올 수 있는 양재천 먹자골목 쪽으로 많이 올 거다 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오피스 단지 같은 경우도 양재천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신분당선의 개통과 함께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양재천 카페거리의 상권의 부흥을 이끌었다. 사실 양재천 카페거리가 10년 전에 유행이었거든요. 가끔 가면 좋긴 해요. 그냥 분위기도 좋고 와인바도 많고 되게 먹을 것도 많은데, 저도 예측을 하지 않았던 양재천이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용산 효창, 제가 효창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컨텐츠에서도 한번 다뤘잖아요. 이쪽 주변뿐만 아니라 이제 삼각지 이쪽. 근데 여기 지금 최근에 청와대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더 뜨거워졌던 지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영등포를 또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영등포, 물레 이쪽을 예측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우리 채널뿐만 아니라 터보 채널에도 굉장히 영등포 쪽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쉽게도 제가 투자는 안 했습니다. 예. 다른 것들이 정리가 되면 저는 영등포에 하나 사보려고요. 제가 먼저 선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영등포가 제2의 성수동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공업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짓는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작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그래서 빅데이터로 예측하는 미래 핫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2023년을 창업 데이터 누적수 가지고 분석을 하셔가지고 예상을 하셨고요. 첫 번째가 서울의 핫플레이스 편인데 과연 어디가 뜰 거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일단 신당동을 예측을 하셨는데, 신당동 떡볶이 노래 아시나요? 신당동 떡볶이집, 이거 몰라요? 떡볶이 한 접시에 이거 모르는구나. 이거 우리 신당동 하면 실제로는 여기 떡볶이 타운을 이제 메인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요즘 뜨고 있는 신당동, 요즘은 아니죠, 한 1, 2년 됐어요. 이쪽 메인 라인에 제가 최근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카니 칼국수, 워낙 유명한 칼국수집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에 되게 특이한 음식점도 많고 골목골목으로 되게 굉장히 좀 특색 있는 가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신당동이 더 뜨고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고, 이 가운데 보면 이렇게 빼곡하게 쌓여있는 곳이 여기가 바로 중앙시장이에요. 한번 내가 핫플을 찾아다닌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중앙시장 최근에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제가 중앙시장에 가서 소주 한 잔을 먹어봤는데 굉장히 분위기 있어요.
어설픈 망원시장 느낌도 나면서도 약간 더 노포 느낌도 나면서도 다이나믹한 분위기거든요. 중앙시장 좌우로 또 골목골목에 되게 나름 맛집들이나 좀 특색 있는 가게들이 많고요. 김경민 교수님이 얘기했던 건 트렌디한 셰프들의 예술가적인 실험실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여기가 이제 시장 자체가 미국도 많고 되게 다양한 되게 넓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곳들을 개조한 베이커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곡 창고, 쌀을 쌓아놓는 양곡 창고에다가 카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분위기 있겠어. 층고도 높고 약간 외곽지 나가야지만 느낄 수 있는 스케일 있는 카페 같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메인 지역들 이런 데 말고 이런 골목골목을 한번 다니다 보면 되게 느낌이 있을 거다라고 김경민 교수님이 얘기를 했고요. 일단 또 교통 같은 경우도 2호선, 6호선으로 워낙 접근성이 좋고 서울 도심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 또 오피스적인 건 이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을지로 사가까지 이제 오피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트윈타워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동쪽으로 오피스가 더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신당동이 오피스타운까지도 같이 접목될 수 있는 좋은 지역인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도산공원을 예상하셨는데, 도산공원 이미 너무 좋지 않나요? 도산공원과 압구정의 부활인데, 저는 2023년 압구정 로데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저는 2023년부터 압구정 로데오는 하락세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압구정 로데오에서 또 제 주변에 있는 이제 뭐 외식업 하는 분들이나 주변 분위기 흐름이나 이런 걸 느껴봤을 때, 로데오의 임대료가 너무 올라갔고 뭔가 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재밌고 잘하는 셰프들이 굳이 로데오 있기 싫어하더라고요. 또 로데오가 뜨게 된 게 코로나 시절 때 클럽을 못 가서 라운지로 많이 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클럽들이 다 개장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클럽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화끈화끈하기 때문에 로데오를 가야 되는 매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세 번째 예측한 곳이 이제 북촌이에요. 경복궁을 기점으로 왼쪽이 서촌이고요. 동쪽이 북촌입니다. 제가 북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보통 한옥상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익선동이 원래 뭐 하는 동네인지 아세요?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 익선동이 원래 사창가였대요. 굉장히 좀 서울에서도 낙후화되어 있는 동네였는데, 김경민 교수님께서 익선동이 되게 2012년부터 뜰 거라고 예상을 하셨다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컨텐츠도 있고 골목골목, 원래 여기가 쪽방촌처럼 조그맣게 있었지만 그거를 한옥마을로 개조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하셨고, 또 이것도 재밌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상권이 생기는 공간이 있대요. 근데 그 공간에 꼭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상권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지. 아닙니다. 거지가 있으면 어떻게 상권이 생겨? 정답은 게이입니다. 실제로 낙원상가가 원래 게이촌이에요. 잘 생각해보니까 미국에도 샌프란시스코가 사건이 그렇게 좋거든요. 샌프란시스코 가면 굉장히 성소수자분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까버렸네요. 한옥상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삼청동 쪽으로 북촌으로 서촌으로 많이 떴던 게 다시 익선동으로 내려왔었거든요. 익선동에서 굉장히 그런 한옥상권들이 성장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조금씩 주춤하기 시작해서 익선동에 공실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 가도 사람 많죠. 이미 상권이 자리 잡은 상권인데, 근데 이미 꼭대기는 찍었다, 하향세를 걷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댓글에 보면 지금 가도 사람 엄청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고점은 찍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한옥상권이 어딜까 라고 예측을 했을 때 인사동 너무 사람들이 막 없죠. 그래서 다음 예측하신 곳이 삼청동 북촌 이쪽을 또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삼청동이랑 북촌 가면 쑥대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쪽 공실들이나 임대료들이 더 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공실률이 많아지고 임대료가 싸지니까 오히려 이전할 수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설화수나 아니면 그 오셜록에서 되게 아름다운 티하우스 같은 것도 만들었거든요. 그런 약간 기업들에서도 그런 걸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가 개방을 하면서 실제로 저희가 서촌상권도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꽤 큰 호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 서촌, 북촌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즐기고 청와대도 같이 가는 이런 관광 특구 라인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신 것 같은데, 일리는 있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 상권 자체가 범위가 너무 커요. 익선동 같은 경우는 작게 몰려있기 때문에 1, 2년, 3, 4년 안에 확 바뀔 수 있거든요. 상권은 무조건 어디 한 군데에서 터져줘야 거기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과연 어디로 퍼질지 모르겠지만 범위가 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이제 예측한 곳이
명동인데요. 최근에 명동 가보시면 알아요. 장난 아닙니다. 요즘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명동의 부활, 충분히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관광객들이 모이는 도시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도쿄 가면 누구나 가는 거리 갈 것 같죠. 예를 들어 뭐 시부야, 신주쿠, 교토, 도쿄, 오사카. 네, 저렇게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아직도. 지금 얘기하신 거는 서울, 부산, 대전 막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여행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야 뭐 어디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접하지 않고요. 다른 나라들, 해외는 더 심각해요. 해외여행을 접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보통 그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딥니까? 바로 수도. 그리고 수도에서도 누구나 제일 유명하다는 곳. 그중 가장 핵심이 명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동 상권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좋은 상권. 실제로 웃긴 게 외국인 이제 올 만큼 와가지고 명동 다 와본 거 아니야? 전 세계인이 몇 명인데요. 지구는 둥그니까 같이 걸어가면 얼마나 넓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명동 한 번씩 간다고만 생각해봐요. 엄청나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명동은 그만큼 사실 외국인들한테 이미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게 인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코로나가 풀리고 외국인들이 자꾸 유입이 되면 명동 상권은 너무나도 더 발전하는 상권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재작년에 명동을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이제는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여기가 명동이 이제 메인 거리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동은 사실 뭐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굉장히 저는 그 관광적으로는 메리트 있는 동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명동 최근에 안 가보신 분들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명동 교자를 최근에 또 먹으러 갔는데 줄이 한 2바퀴 돌더라고요. 명동에서 결국 밥을 못 먹었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남동 이태원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한남동 이태원에 대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이태원 일이 터지기 전에 이렇게 예측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조금 루즈해졌죠. 한남동이야 뭐 비슷하고,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히 제가 할 말은 없네요. 경리단길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부활하려면 뭔가 좀 되게 큰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밌는 게 이제 그 다음 편이 전국 편이에요. 서울 편이 아니라 전국 주민등록 인구에 대한 또 창업률의 비율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작년에 사실 성장한 상권, 뭐 코로나 때 성장했던 상권이 제주랑 동해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사실 대부분 아셨죠? 2023년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동해안이랑 제주도가 어려워지고 빠질 겁니다. 굳이 한국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해외로 나가면 되지. 실제로 제주도 가면 지금 렌트가 엄청 싸요. 제주도 물론 좋은 지역이긴 한데, 제주도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고 투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제주도에 땅 사가지고 들어간 분들도 많은데, 나쁘진 않을 거고 언젠간 상권은 돌고 도니까 또 다시 좋아질 수 있겠지만, 2023년에는 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양양, 이 동해안 관련된 것도, 그러니까 전국편이라고 해서 뭐 좀 다른 지역도 좀 기대해볼까 했는데 동해안이랑 제주도밖에 얘기를 안 하셨네요. 근데 동해안 같은 경우는 2, 3년 동안 진짜 최고의 피크를 경험했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 양양의 서퍼비치에 무슨 라운지를 가면 테이블 잡는데 강남의 클럽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올해 과연 동해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빠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작년만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드네요. 아무튼 뭐 오늘 제가 김경민 교수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고, 최근에 또 거래 사례를 보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제가 거래 사례에 대해서 이거는 왜 샀는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거는 다음 편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딱 설날 전날 제가 촬영을 하는데, 명절 이미 다 잘 보내셨겠지만 설 명절 때 받았던 좋은 기운을 가지고 2023년에도 재밌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부동산 트렌드 2023 광고를 하거나 협찬을 받았던 건 아니지만 어제 너무 강의를 재밌게 들었고, 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제가 또 너무나도 느꼈던 바가 많기 때문에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책 저는 좀 추천해요. 왜냐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예상을 한다? 굉장히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거에 관련된 후기도 제가 또 재밌게 남겨드리고요. 또 책을 보시면서 또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나 재밌고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